귀신이 보여서 흉가를 취미로 다니던 남자의 이야기들. 전 가족이 부모님과 저 이렇게 3명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귀신을 보지 못하시고 저만 귀신을 봅니다. 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1시경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던 중 갑자기 추워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웬 머리통이 문 열린 사이로 절 바라보더군요. 바로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덕분에 몸이 마비가 오더군요.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목은 움직일 수 있더군요. 이런 일을 좀 많이 겪어서 그리 무섭지만은 않더군요. 그리고 나한테로 기어오는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모를 귀신. 특징이 나시티에 청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제 몸 위를 기어오르더군요. 제 몸 위에 올라탄 이 귀신은 자기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절 쳐다보더군요. 입에 피를 잔뜩 묻히고선 말이죠. 몸이 굳어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이 귀신이 점점 머리를 앞으로 내미더군요. 이때 갑자기 목도 마비가 왔습니다. 10cm만 더 앞으로 오면 키스가 되어 버리는 순간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풀리고 이 귀신은 씩 웃더니 사라지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 녀석이었는데 하는 말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내가 자다 꿈을 꿨는데 너가 웬 귀신한테 성폭행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놀라서 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했는데 아무 일 없었냐?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이의 사실을 말해줬더니 친구 녀석이 나중에 술이나 한잔 사라더군요. 요번 이야기는 버려진 흉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인분 친구네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 강원도에 삽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은 흉가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위험한 흉가들도 가봤습니다. 제가 영안이 트인 건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봐왔고 무속인 분들도 절 보면 이상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와드렸는데 이번 얘기는 아는 분을 도와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건설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친구분 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집이 완공돼서 지인분 A와 친구분 B가 입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날부터 악몽과 가위에 눌리고 장난이 아니었다는군요. 하지만 새 집을 지어놓고 다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꼭 참고 살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A씨에게 말해 저한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집을 찾게 된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저녁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을 보자마자 놀란 게 그 집 전체를 뿌연 안개 같은 연기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저 집은 절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들어가기도 꺼려지는데 부탁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쪼그려서 절 물끄러미 쳐다보는 웬 꼬마애부터 현관 안쪽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누워있는 여자아이.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아저씨부터 귀신들이 좀 많더군요. 가장 압권인 귀신은 부부 침실 침대 위에 낯으로 누워있는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두 눈이 뻥 뚫려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이빨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귀 한쪽도 없었습니다. 그런 귀신이 제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아는지 저한테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방마다 귀신들이 있었고 이건 뭐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더군요. 집안을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A씨와 B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니 이사를 가라고. 더 이상 살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제가 본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제가 A씨에게 물었습니다. 집 지을 때 아무 일 없었냐고 물었더니 기초 작업을 하려고 땅을 팔 때 물이 하도 나와서 이상하긴 했는데 그 나오는 물을 퍼내고 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집 아래에 수맥이 있는 건데 이상한 게 수맥이 있더라도 귀신이 꼬이는 건 몇 명 안 되는데 이 집은 정말 장난 아니게 많더군요. B씨가 제발 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전 테마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속인도 아니고 귀신만 볼 뿐이라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단지 A씨가 부탁해서 상황만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무속인이나 종교분들을 불러서 재령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고 B씨에게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조그만한 인형을 가족 수대로 전달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이 인형을 꼭 몸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전 A씨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 일로 전 흉가가 꼭 버려진 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집터가 공동묘지니 음기가 강한 터는 아니고 단지 수맥만 있는 거고요. A씨는 와줘서 고맙다고 저녁을 사주셔서 저녁을 먹고 집에 왔는데 그 이후부터 세 달을 그 침대에 누워있는 처녀 귀신한테 시달리고 겨우 벗어났습니다. 제 방은 문과 창문의 영적 방어라 해야 하나. 염주 및 십자가, 복숭아 나무가지 등으로 막아놔서 일반 잡기들은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 처녀 귀신은 뚫고서 오더군요. 지금이야 일이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흉가에서 만난 처녀 귀신 얘기를 해볼게요.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으니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말했듯이 제 방에는 문과 창문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 있답니다. 창문 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와 벼락 맞은 대추 나무가지. 제가 아는 스님이 준 108염주가 걸려 있고요. 문에는 유명한 무속인이 써주신 부적과 창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웬만한 불령이나 잡기들은 절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흉가에 갔다 온 다음날 저녁에 전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고 9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와서 늘 하듯이 컴퓨터를 부팅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한창 하는데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한기가 갑자기 느껴진다는 건 근처에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방은 영적으로 방어가 되어 있어 웬만한 귀들은 접근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한기가 점점 세지더군요. 마른 침을 삼키고 뒤를 돌아보니 그 흉가에서 만난 처녀 귀신이 그 모습 그대로 제 뒤에 서 있더군요. 놀라서 비명도 안 나오고 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에 침입했다는 건 잡귀 수준이 아닌 악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안 하고 무려 3시간을 버티고 있다가 문 쪽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전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 귀신을 쫓아나갔지만 이미 없어지고 없더군요. 부모님께 뭐 본 거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즉 타겟이 저뿐이란 걸 알았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는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제 주위를 맴돌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있는데도 화장실 문을 뚫고 상체만 내밀어서 보고 있는데 진짜 환장할 뻔했습니다. 덕분에 변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친과 데이트하는 중에도 나타나니 낮이건 밤이건 계속 나타나니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더군요. 무려 3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원한이 있다면 해코지를 하던가 아니면 얘기라도 하던가. 이건 나타나기만 나타나고 제 주위만 맴돌이 진짜 돌 뻔했습니다. 참다 못해 저 위에 108염주를 주신 스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은 네가 먼저 얘기를 걸 때까지 네 주위를 맴돌 것이니 얼른 가서 말을 붙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귀신을 볼 때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하고 말을 거는 건 절대 금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걸라 하니 놀란 거고요. 원래 영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법이란 걸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스님이 말씀하셨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가 먼저 말을 안 걸면 절대 안 사라지고 끝까지 네 옆에 있을 거다. 그리고 말을 걸 때에는 부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말을 붙여보거라. 전 다시 집으로 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30분쯤 됐을까? 제 앞에 모습을 보이길래 머릿속으로 말했습니다. 너 왜 나한테 붙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귀신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말했습니다. 한참 뒤 제 머릿속으로 난 단지 외로워. 내가 외로워하는데 네가 날 본 거잖아. 책임져. 전 시겁했습니다. 책임지라니 이거 잘못하면 평생 붙어 있겠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니 그 귀신이 난 친구가 필요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라고 반문하니 그렇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외로 어는 귀신을 앞에 두고 한참 생각하다가 난 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네가 안고 다닐 수 있는 인형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 귀신이 한참 동안 절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잠시만 기다려라, 곧 다시 오마라고 말하고 전 후다닥 집으로 내려가 제가 안고 자던 테디베어 빅사이즈와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부적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그 귀신이 보는 앞에서 인형과 부적을 태우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인형을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안고 다녀라. 그럼 덜 외로울 거야. 그러자 귀신이 절 보며 웃는 듯한 얼굴로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그 이후로 그 처녀 귀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이제는 외롭지 않나 보군요. 그 귀신에게 시달린 3달 동안 변비에 살이 24kg이 줄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뻔했죠. 하지만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요. 저 처녀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늘 말하듯이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은 자기가 몸으로 겪지 않는 이상 안 믿어지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어본 흉가 중 3위 정도의 무서움을 가진 흉가입니다. 이 흉가는 1960년대 한 화전민 가족이 전원 자살한 집으로 생김새는 초가집 비슷했죠. 방이 2칸, 광이 1칸, 부엌 1칸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알게 된 경위는 마을 어르신 얘기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듣고 그 어르신에게 물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려면 저희 마을에서 차 타고 25분 정도 가서 산을 2개 정도 넘으면 3번째 산 중턱에 있는 집입니다. 탐사하러 낮에 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못 받아서 그냥 소문이구나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밤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밤에 거길 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음날이었거든요. 금음날에는 음기가 좀 강해져서 귀들이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손전등과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영적 물건들을 가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아주 쉽게 찾아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무려 2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그 집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 집을 가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데 양쪽 나무에 웬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불빛이 쏟아지더군요. 바로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왼손에는 염주를 오른손에는 후레쉬를 버리고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더군요. 난 저 집을 볼 일이 있어 갑니다 라고 대답하니 남자들이 저 집에는 산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아가야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당신들이 누구인데 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니 우린 저 집에 묶여있는 영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해서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저 집에는 애기들과 창기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네가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더군요. 저 집에는 고승들이 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 남자들이 말하길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서 보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전 알았다고 대답하고 좀 더 앞으로 가서 그 집을 살펴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 집 마당엔 목 매달아서 죽은 귀신부터 약 먹고 토하다 죽은 귀신, 종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은 귀신부터 호랑이 한테 뜯겨서 죽은 창기까지 장난이 아니더군요. 진짜 그 남자들이 아니었으면 전 그 집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을 겁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기란 진짜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한 15분 살펴보다 다시 돌려서 그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남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절 구했냐고 물으니 그 남자들이 이젠 자기들도 더 사람을 죽이긴 싫다더군요. 이젠 자기들도 이곳을 떠나 승천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전 그 남자들에게 전 살려줬으니 조만간 승천하실 거라고 말하니 그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전산에서 내려와 제가 아는 스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난 왜 그런 곳만 찾아다니냐고 한바탕 호통을 치시고 2번 다시 그런 행운은 없을 거라고 하시며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108배하고 가라 해서 108배하고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엄청난 비기를 느껴서인지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일주일을 아팠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흉가 근처를 가지도 않고 귀기나 한기가 느껴지는 곳은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게 진짜 흉가입니다. 귀신 한두 명 나온다고 흉가면 제 주위에는 널린 게 흉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